5년 전. 어머니, 저 왔어요. 어? 형님, 일찍 오셨네요? 동서, 왔어? 재수씨, 재훈이는, 어머, 아주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이는 오늘 일이 좀 있어서 저만 왔어요. 나한텐 그런 말 없었는데. 에이, 그게 뭐 중요한가요? 제가 왔으면 됐죠. 뭐, 그래요. 작은 애 왔구나. 예, 둘째 며느리 왔어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죠? 그래, 괜찮구나. 근데 너 혼자 온 거니? 저희는 일이 좀 많다고 해서요. 설마 저만 와서 서운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은 시댁이라고 하면 부부가 같이 다니기 마련이니까 한 소리지. 에이, 전 안 그래요. 벌써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혼자 못 올 이유도 없잖아요. 혹시 형님은 그러시나요? 글쎄, 난 워낙 가까이 살고 있기도 하니까. 그래. 그네는 다 가까이 있어서 나도 자주 들여다보고 그런다. 어머, 정말요? 그럼 저희도 어머님이랑 좀 가까이 와야 될래나 봐요. 좀 더 자주 뵙고 할 수 있도록. 그거야. 니들이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싫으신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있니? 이렇게 혼자라도 와주면 고마운 거지. 그럼 됐죠. 이거 어머니 드시라고 챙겨왔거든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난 따로 먹는 것도 많은데. 아유, 알죠. 어머니가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보다 더 월등하신 것도 알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제 성의가 있으니까요. 마음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 일단 선물로 주는 거니 받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차곡차곡 모아서 집이나 장만할 생각해라. 아무튼, 고맙다. 집이요? 그거야, 나중에 어머님이 물려주시는 거. 뭐라고? 말을 똑바로 해라. 왜 말끝을 흐리고 그러니? 아, 아니에요. 당연히 적금도 하고 돈도 모으고 해야죠. 근데 이 정도는 어머님한테 할 수 있잖아요. 형님은 안 그러세요? 그거야, 그렇긴 하지. 뭐라든 동서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제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세요. 그래, 알았다. 고맙구나. 근데 어머니, 자긴 어떠세요? 잘 되고 있는 거죠? 뭐, 아직까진 괜찮지. 그렇지만 요즘은 호불호도 있는 것 같다구나. 그래도 재정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진 아니지만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힘이 들기도 하는구나. 하루만 문을 닫아도 매출에 영향이 생기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건강관리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챙겨 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다 드시고요. 그래,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네, 꼭 그러셔야 돼요. 아셨죠? 알았다, 그러마. 6개월 후.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요, 저 봐라. 형님은 아직이에요? 곧 온다고 하더구나. 지금 왔나 보다. 문 좀 열어줘라. 네. 형님, 오늘은 제가 먼저 왔네요. 동서, 그러게. 일이 일찍 끝났나 봐? 아이, 아니요. 어머니 생신인데 그냥 연차 냈죠.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들어가.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구나. 식사는 이따가 그이랑 서방님 오면 그때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러게 그냥 같이 시간 맞춰 오래니까 일도 바쁘다면서. 아니에요. 잘 정리하고 왔어요. 근데 형님 잠깐만요. 어머니, 저희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그래라. 나도 잠깐 쉬고 있으마. 뭔데 그래? 짜잔! 어때요? 어머님한테 딱이죠? 좋아 보이네. 근데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조금 그렇긴 하죠. 저도 아직 한 번도 이런 고가 가방은 가져본 적도 없으니까. 그치만 이런 게 다 나중에 다시 저한테 더 좋은 걸로 돌아올 수 있는 밑거름 아니겠어요? 밑거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형님도 참.
어머님이 언제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또 얼마나 사시겠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뭔가 티가 날 정도로 잘해드리면 나중에 물려받는 것들이 하나라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동서 그건 좀 아니지. 어머님 자산이 우리가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돈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부담될 정도로 한다 해서 상속 지분이 변경되고 그런 것도 아닐 테고. 형님, 정말 너무 모르시네요. 어머님도 사람이에요.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한 자식한테 애정이 생기고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머님이 능력이 아주 좋을 때 미리 다 깔아놔야 되는 거라고요. 저도 이런 투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나중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동서는 지금 나중을 위해서 잘한다. 뭐 그런 얘기야?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죠. 상부상조인 셈이죠. 형님은 안 그러세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형님, 다 그래요. 왜 형님은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난 같은 며느리 입장이기도 하니까 솔직하게 다 말한 건데 형님은 뭐 바라는 거 정말 없으세요? 그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하는데 그래도 내 생각엔 뭐든 확정 지을 수 없는 일이고 입장 바꿔 동서 친정 부모여도 그럴 거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 위치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 뭘 바라서 더 잘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냥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지. 아유, 형님, 오늘 아무것도 준비 못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에 비교라도 되니까 이러시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정말 모르겠어?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형님도 저랑 같은 생각일 줄 알았는데. 안타깝네요. 아니, 아무튼 형님 뜻도 알았으니까 그럼 하나만 부탁할게요. 제가 오늘 형님한테 한 얘기는 그냥 없던 걸로 쳐주세요. 못 들은 걸로요. 전 저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대신 나중에 딴 말하기 없게요. 가요? 대체 무슨 딴말을 말하는 건지 참나. 그럼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느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우선 이거 받으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이게 명품 아니니? 뭐 이렇게까지. 왜요? 어머님도 명색이 사장님이신데 이 정도는 하셔도 되죠. 그리고 며느리한테 선물 받았다고 자랑도 하고요. 아니, 그래도 너무 큰 선물이라 괜찮아요. 다 해드릴만 하고 받으실만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제가 더 서운해요. 그래. 고맙긴 하다만 이거 내가 몇 번이나 들고 다닌다고. 쉬는 날이나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들고 다니면 되죠. 몇 번이 대수인가요? 정말 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 순전히 제가 어머님 해드리고 싶어서 여태 모아서 한 거니까 그냥 잘 써주시면 돼요. 사실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길게 휴식을 하시긴 어려우니까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제 맘 아시죠? 아유,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그냥 밥 한 끼 먹고 같이 그래도 되는 것을 늘 줄 아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부담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쓰세요. 그게 제 마음도 편하고 좋아요. 네, 고맙구나. 네, 감사해요. 알량 떠는 것도 같이 하는구나. 2주 후. 무슨 일인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가족이 다 모인 거예요?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내용인데요?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얘기는 아니지. 뭔데요? 편히 말씀하세요. 가게 말이다.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갑자기 왜요?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임대료 내는 것도 힘들 지경까지 왔구나. 지금 정리를 하더라도 남는 게 없을 판이다. 아니 어쩌다가 그럼 쉽게 말하자면 망했다는 거예요? 동서, 말을 좀, 왜요? 쉽게 표현하자면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네, 작은애 말이 맞다. 저는 유지하기가 힘들구나. 손실이 큰 상황이에요? 그렇지. 건지는 게 거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도 좀 방법이죠.
근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래도 난 나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좀 시원섭섭하구나. 대체 얼마나 안 좋아졌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어요? 동서, 요즘 다 힘든 상황이잖아. 자꾸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 뭐가요?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신 건데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 참. 작은 애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다. 다 맞는 말이니까. 내가 끝까지 제대로 못한 잘못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 여태 최선을 다하셨어요. 한결같이 잘하셨다고요.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좋게 얘기해줘서 고맙긴 하다만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여러모로 부족한 것도 많았던 것 같다. 아니에요. 엄마 지금껏 잘하셨어요. 이제 좀 쉬시라고 그런가 보네요. 그래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쯤 했으면 됐어요. 아니 다들 대체 뭐가 됐다는 거야? 남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동서, 지금은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다. 저 혼잣말 건데 들으셨어요? 목소리 낮춰. 그래서 혼잣말이라고 하잖아요. 왜 형님이 나서서 그러세요? 동서 좀. 글쎄 알았다고요. 아, 그럼 가게는 그냥 폐업인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구나.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 좀 있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정리를 다 해야 되고 그럼 남는 것도 없겠지. 됐어요. 이제 좀 쉬시고 휴식도 취하세요. 괜히 니들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제일 속상하고 힘든 건 어머니신데요. 조금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만 정리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가진 전부였는데. 혹시 집도 문제가 있어요? 집은 문제라고 할 것도 없지 않겠니? 집 담보를 잡았던 건 아니니까. 집 시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그건 왜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네, 혹시 다시 재기하실 생각 없으신 거예요? 집이야 오래돼서 시세라고 하고 말고도 없을 테고. 재기는 글쎄다. 그러시구나. 동서는 그게 중요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알죠, 아는데 앞으로도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 작은 애 말도 무슨 말인지 안다.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마. 어머니, 지금은 휴식이 먼저 같아요. 많이 힘드셨는데 좀 재충전부터 하세요. 알았다, 그것도 노력해 보마. 네,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하시고요. 형님, 꼭 전부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당신 왜 그래? 아니, 난 현실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야. 어머니, 이해하시죠?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긴 그만하자. 나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갈 사람은 가거라. 네, 그래요. 지금은 답도 없잖아요. 당신은 안 가? 가긴 해야지. 아무튼 저희 먼저 가볼게요. 전화 드릴게요. 네. 근데 니들도 가도 된다. 전 좀 더 있어도 돼요. 당신도 괜찮지? 괜찮아. 에휴, 참, 녀석은 정말. 여보, 그만. 어머니,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을까요? 난 별로 생각이 없구나. 왜요?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거 먹고 기운 차리셔야죠. 나가기 힘드시면 제가 할게요. 그럴 거 없다. 번거롭게 뭘. 그럼 간만에 우리 시켜 먹을까요? 그건 괜찮죠? 그래. 아유, 일주일 후.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놀랄 거 없다. 나 괜찮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집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좀 편찮으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죠. 조금 어지러운 것 뿐이라서 쉬면 괜찮을 줄 알았지. 괜히 놀라게 했구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며칠 입원해서 이것저것 검사 다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그냥 이거 링거 하나 맞고 집에 가도 된다. 아니요, 그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동서는 왜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나더라. 나 진짜 괜찮대도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그리고 당연히 동서도 와봐야죠. 아, 그이는 이따 퇴근하고 바로 올 거예요. 아유, 참, 안 그래도 된다니까. 너도 참. 암튼 저 간호사 좀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예, 아이, 괜찮대는데. 저, 저희 어머니 검사 몇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네. 안 그래도 보호자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입원 수속 진행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많이 안 좋으신 건가요? 글쎄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 검사하시면 선생님이 말씀드릴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입원할게요. 네. 이거 작성해 주시고요. 이따가 일정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검사 전에는 금식하셔야 되니까 그것만 숙지하고 계시면 돼요. 예,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대체 동서는 어떻게 된 거야? 왜 전화를 안 받고, 어? 동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왜요? 저 지금 좀 바쁜데요. 아, 근데 내가 보낸 문자 봤어? 무슨 문자요? 그렇게 바빠? 문자도 확인 못할 만큼? 제가 그런 디테일까지 일일이 말해야 돼요. 그냥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어머님, 병원에 계셔. 그런데요? 뭐?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님 병원에 계시니까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가는 게, 글쎄요. 이미 형님이 같이 있는데 제가 또 갈 필요가 있나요? 뭐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효도 생색은 그냥 형님 혼자 다 하세요. 전 빼주시고요. 동서, 생색이라니,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세요? 근데 전 유감스럽게도 그런 생각만 드네요. 대체 왜 그렇게 꼬였어? 시간이 안 되면 그 얘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겠어? 전 뭐 말할 자유도 없나요? 제가 형님 눈치까지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 나한테 그럴 필요는 없다 쳐. 근데 요즘 동서 너무 많이 달라진 거 알아? 제가 뭐가 달라졌는데요? 어머님 가게 접는다고 한 시점부터 발길도 끊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랬잖아. 지금도 어머님 병원에 계시다는데도 그래서 어쩌란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요. 제 표현은 다 자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기다리지 마세요. 전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안 가고 싶어요. 아, 그럼 전화라도 한번 드리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머님도 대충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동서가 알아서 해. 네, 끊을게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어머니, 입원 수속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굳이 그렇게 해야겠니? 정말 괜찮은데. 이왕 병원에 오신 거니까 이참에 그냥 쉰다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같이 있을 거니까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너도 일정이 있을 거 아니니. 괜찮아요. 휴가 쓰면 되고, 그리고 그 일보단 제가 더 낫지 않겠어요? 오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별거 없을 거예요. 에휴, 괜히 너만 번거롭게 있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 그리고 동서는 됐다. 말 안 해도 알 것 같구나. 일이 좀 많이 바쁜가 봐요. 서운한 건 아니시죠? 서운하긴. 난 그저 너한테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아니, 저한테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응, 그래, 고맙다. 2달 후. 어머니, 저 나물이랑 다 했는데 간 한번 봐주세요. 어련히 잘했을까?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라. 아, 이제 부침 몇 가지 해야죠. 하는 김에 다 해놓고 쉴게요. 아유, 누가 온다고. 그래도 명절이잖아요. 우리 먹을 것만 하는 건데요. 그럼 나도 좀 거두마. 아니요, 얼마 안 돼서 제가 금방 하면 돼요. 그날 너 힘들지 않니? 나 병원에서 나온 이후로 주말마다 와서 내 끼니까지 챙기고 집안 살림까지 다 도맡아 했는데 명절까지 이러니.
제가 늘 하던 일이잖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좀 쉬셔도 돼요. 그래도 항상 너 혼자 다 떠맡아서 하니까 혹시 작은 애는 명절인데도 연락 없어? 아, 동서 보고 싶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너 혼자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지. 연락해 볼게요. 그래도 명절인데 오지 않겠어요. 글쎄다. 아들이란 애도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오겠니? 에이, 명절인데 올 거예요. 온다 했으면 진작 왔어야지. 아휴, 우리 어머니 좀 서운하셨구나. 이젠 서운이라기보다는 괘씸한 생각이 드는구나. 가게 운영하고 여유 있을 땐 혼자라도 자주 오던 애가 가게 접고 소위 빈털털이 되니까 발길이 뚝 끊는 것 같아서 말이야. 꼭 그래서만은 아닐 거예요. 뭔가 사정이 있겠죠. 제가 연락해 볼게요. 동서, 이제야 봤네. 어디야? 스피커를 해봐라. 나도 좀 들어보자. 네. 동서, 어디냐고. 그걸 형님이 왜 물어보세요? 그거야 명절이니까 하는 소리잖아. 언제나 오나 해서. 형님은 어디신데요? 나야 어머님 댁이지. 그래서 동선 언제나 오는데. 제가요? 거길요? 그럼 안 와? 무슨 말이 그래? 그러니까 형님 말은 명절이니까 당연히 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 자주 못 보고 그랬으니까 명절 핑계라도 대고 가족끼리 같이 시간 보내고 하자는 거지. 근데요. 그런 건 누가 정하는 건데요? 정하다니. 우리 작년에도 다 함께 모여서 음식도 하고 같이 시간 보냈잖아. 그랬었나요?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기억이 좋지 않은 건지 가물가물하네요. 동서 왜 그래?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형님은 어느 정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안다는 건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세요? 모르는 척 하는 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무슨 말이야? 솔직히 이제는 저한테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더 얘기하면 괜히 엮여서 뒤치다거리나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무슨... 왜 자꾸 모른 척 하세요? 형님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댈 것도 전혀 없는데 계속 여기서 뭐가 좋을 수 있는지. 동서, 그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얘기라면 하지 마.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왜요? 저 그냥 다 얘기할게요. 저 이제 거기 안 가요. 저희한테도 얘기했는데 같이 가자고 하거나 뭐 조금이라도 엮여서 나서게 되면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저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도 저보단 형님한테 많이 의지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모든 일은 형님이 전부 대표로 다 하세요. 저희 없는 셈 치고요. 동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필요하면 그렇게 하려고요. 전 이제 아무 의미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는 곳에다 괜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은 제가 이해도 안 가고 이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더 지나면 형님도 과부하 오고 제가 무슨 말 한 건지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전 이제 제 뜻 다 전달했으니까 그래서 작은 애 너 우리랑 연을 끊겠다는 소리니? 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왜 같이 다 듣고 있었다. 아니 이제 내가 한마디 아마 설마 있고 아니길 바랬는데 네 말 듣고 나니 내가 예상하고 있던 게 다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간 나한테 뭘 그렇게 바라고 마음에도 없는 생색을 내면서 잘하는 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연을 끊겠다고 하니 중요한 얘기 하나 해야겠다. 큰애야, 근데 이거 혹시 녹음도 되는 거니? 네. 이제 돼요. 내가 지금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후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지만 아무래도 바로 진행해야겠구나. 작은 애니가 모르던 게 하나 있는데 물론 내가 지금은 가게도 적고 예전만큼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간 헛살진 않았는지 기회가 될 수 있는 아니 차후에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지 뭐니? 난 그걸 지금 바로 위임을 할 생각이야. 오늘 이후엔 사면으로 공증도 받아놓을 생각이고. 그게 뭔데요? 어머니 가게랑 그 오래된 집 말고 없으셨잖아요. 근데 또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네가 모르던 거라고 했잖니. 잘 들어라. 그리고 나도 이제 너랑은 더는 엮이지 않을 생각이다. 그런 줄 알아라. 아니, 뭔지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당연히 해야지. 나중에 네가 단소리 못하게 그래서 녹음도 하는 건데 내가 예전에 언뜻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적은 있는데 가지고 있던 그 작은 땅이 재개발 부지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구나. 난 그 땅 큰애한테 전부 물려줄 셈이다. 어머니, 네? 그게 정말이세요? 땅이 있었다고요? 왜? 거짓말 같으냐? 주소만 알려줘? 네가 직접 확인이라도 해 믿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단독으로 형님한테만 주신다는 건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도 너지만 아들이란 애도 너처럼 똑같이 굴고 있는데 내가 뭘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니? 나도 사람이고 내 재산에 대한 권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가서 얘기해요. 네? 그럴 필요 없어. 난 정말 내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질 않는구나. 내가 뭐라도 뜯어갈 게 생긴 것 같으니까 이제 굳이 오겠다는 거니? 내가 거절이야. 너 오더라도 문전박대나 당할 테니 네가 결정한 대로 그냥 인연 끊고 살자꾸나. 큰애야, 이제 네가 마무리하고 끊어라. 어머니, 잠깐만요. 동서, 어머니 주방으로 가셨어. 그러길래 말을 좀 가려서 가든지 해야지. 형님, 좀 몰랐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머니한테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저 바로 갈게요. 아니, 소용없을 것 같아. 어머니 이렇게 강경한 모습 나도 처음 보거든. 쉽게 돌아설 것 같지 않네. 암튼 나도 이만 끊을게. 형님! 통화는 종료했니? 네. 근데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물론 동서가 잘못된 건 맞지만 저도 좀 놀랐어요. 나 그냥 허투루한 소리 아니다. 이리 와봐라. 이건 나도 얼마 전에 소식을 접했고 이 땅 너한테 주고 싶은 것도 다 진심이야. 언제 이런 걸 다... 그간 내가 너한테 받은 것도 참 많았고 이제 너도 좀 여유 있게 살면 좋지 않겠니? 아니요, 어머니. 저 이런 거 바란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못 받아요. 그냥 어머니가 다시 대기하시는 게... 무슨 소리니? 내가 나이도 있는데 다시 시작을 한다 해도 얼마나 더 할 수 있다고. 네가 받고 유용하게 쓰는 게 나를 위하는 거다. 그래도 이렇게 큰 걸... 전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 아직 건강하신데 제가 이걸 왜요? 네 마음은 잘 안다. 네가 이런 거 바란 아이가 아니란 것도 잘 알고. 근데 지금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처리하려는 거야. 그러니 그냥 받아 죽어라.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되기 전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자식한테 준다는데 뭐가 문제겠니? 내 말대로 하자. 어머니...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네가 한 게 왜 없어? 항상 변함없이 있어준 게 너인데 난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기만 하다. 아유, 그게 뭐라고요? 그냥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너한테는 늘 느끼고 있었던 내 진심이다. 그러니까 자꾸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 절대 작은 애한테 나눠줄 생각도 하지 말고 영 끊겠다고 한 말 나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얼떨떨하네요. 그럴 거 없어. 다 제 주인 찾아간 거나 다름없고. 아무튼 이제 너도 좀 쉬어라. 그럴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 날 어머니, 누가 온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누구라니? 올 사람이 없는데. 제가 나가볼게. 동서 같은데요? 작은 애? 어떻게 하죠? 작은 애 걔도 참 고집이 있구나. 알아듣게 다 설명했는데. 일단 열어줘라. 뭐라고 하는지 들어나 보자. 네. 형님, 어머니 안에 계시죠? 동서, 어제 어머니가 다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렇게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글쎄, 어머니 반기실 것 같진 않은데. 잠깐만요. 어머니, 저 들어갈게요. 너 이제 시엠이 말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거니? 분명 더는 볼 일 없을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
아니, 그래도 그렇게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안 된다는 거니? 달라질 것도 하나 없는데.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해명할 기회는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글쎄다. 이제 와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어제는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전부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내가 들은 말들이 아니게 되는 거니? 전 어머님이 같이 듣고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고 그냥 형님한테 푸념하듯 한 얘기였어요. 제가 설마 진심으로 그랬겠어요. 그냥 푸념이었다. 그 말이야. 내가 느끼기엔 네 본심인 것 같았는데 그럴 리가 있어요. 제가 그건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아시잖아요, 어머니. 그거 모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저 이 가방도 어머니 드리려고 급하게 준비했어요. 어머니 이 브랜드 좋아하시죠? 참, 정말 기가 막히네. 네? 아니, 어때요? 너무 세련되고 고급지죠? 역시 어머니한테 딱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주겠다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쫓아온 거니?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어제 제가 저지른 실수 만회하려고. 너 잠깐 기다리라. 네? 어디 가시는데요? 방은 또 갑자기 왜? 아니 웬 상자가? 어, 어머니. 너 잔말 말고 이 상자 들고 당장 가거라. 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길래 또 이런 키막힌 행동을 하는 건지. 어머니, 이것들은 이제 알겠니? 네가 그동안 나한테 잘 보이겠다고 쓸데없는 짓 했던 것들이라. 나 단 한 번도 착용하거나 사용한 적 없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당장 나가거라. 이걸 왜 다 안 쓰시고. 글쎄 다 이럴 줄 알고 그랬나 보지.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가져가서 국을 끓여 먹든 버리든 네 알아서 해라. 나 그딴 것들 전혀 필요 없으니까. 중고이긴 해도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들이니 반 정도는 이득이지 않겠니? 어머니, 이건 제가 큰맘 먹고 해드린 것들인데. 그래, 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만 이런 것들로 내 환심을 사려고 있었지. 나도 잘 안다. 근데 이렇게 빤히 보이는 속셈으로 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네 눈엔 내가 이런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다. 아니야, 아니야. 저 진짜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너무 틀린 거야.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물질적인 거 마음에도 없는 아양이나 가식이 아니라 마음을 전했어야지. 내 말이 틀리니? 저도 진심이었어요. 제가 방법을 잘 몰라서. 그건 그저 네 핑계일 뿐이야. 내가 그래도 너보단 산 세월이 있는데 뭐가 진심인지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았어? 잘못했어요. 됐다. 난 지금 네가 이러는 것도 전혀 신뢰가 되질 않는구나. 정말 한순간의 푸념이고 실수였다면 오늘도 이렇게 늘 하던 보여주기식은 아니었어야지. 또 이런 비싼 가방 들고 와서 잘못했다 이빨린 소리만 들어놓으면 다 없던 일이 되는 거니. 그러기엔 나도 사람인지라 전혀 동요되지가 않는구나. 어머니, 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빌고 사정하면 내가 뭐 너한테 이 집이라도 물려줄 것 같으니? 제가 이렇게 빌잖아요. 그리고 저도 자식인데 그건 저도 어머니한테 잘했잖아요. 말이 안 통하네. 너 아직도 뭐가 내 말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나 보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단 하나도 이해 못하고 지금도 네 권리만 실수랍시고 받아달라 떼쓰는구만. 다 필요 없어. 이딴 거 트럭으로 갖다 줘도 내 뜻은 안 바뀐다. 넌 사람 간의 정이 뭔지 진짜 진심이란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것 같구나. 더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가라. 네 뜻대로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 그런 줄 알고.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늦었다. 그리고 성정이라는 건 쉽게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큰애야. 저거 빨리 치워라. 피곤하구나. 네. 동서,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형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연을 끊겠어요. 아직 전 이 집 며느리인데요. 시끄럽다. 이제부터 둘째 며느리는 없는 셈 칠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알아듣겠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빨리 안 나가니?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소금 바가지가 아니라 물 세례까지 받을 줄 알아? 아우, 동서, 일단 가, 빨리. 어머니, 잘못했다고요. 2주 후. 동서가 여긴 또 어쩐 일이야?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뭘 도우라는 거야? 아시잖아요. 저 이혼까지 하게 생겼어요. 그런 문제라면 내가 중간에 개입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형님이 말이라도 다시 잘해주시면 어머니도 그렇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이혼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재산만이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재산이라니? 무슨 재산? 형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한테 땅 물려받으셨잖아요. 아하. 동서, 결국 그것 때문에 온 거구나?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빈털터리가 될 판이라.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동서 나한테 맡겨놨니? 아니, 내가 그걸 꼭 나눠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이건 너무 막무가내 요구 아니야?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사실 그거는 형님도 몰랐던 재산인데 제가 다 잘난 것도 아니고. 진짜 동서 안 되겠다. 아직도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실속만 챙기려고 하네? 저 정말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건 누가 판단하는 건데? 내가 볼 땐 동서 잘한 거 하나 없었어. 물론 나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단 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형님까지 그러면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제 새로 시작하기도 버거운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듯 하는 거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글쎄, 난 그런 능력이 없다고. 아직도 모르겠어? 같은 며느리 입장으로 제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이건 같은 며느리 입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저 동서가 그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형님, 나 더 할 말 없어. 어머님 요청이 있기도 하지만,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머님 평생의 그 소중한 자산 아무렇게나 쓰고 싶지도 않아. 저는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동서 좀 이상하다. 동서 말대로 우린 둘 다 며느리 입장이었어.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젠 동서는 며느리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무슨 사이라도 되는 거야? 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이도 맘 돌릴 생각 전혀 없어 보이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이 모든 사단은 동서 스스로가 만든 일이야. 그 누가 억지로 강요하고 시킨 일 아니라고. 그럼 성인인 동서가 다 감내하고 끌어안아야 될 문제 아니니? 이런 식으로 괜한 동정심리 이용하려고 해봤자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단 소리야. 이제 알아듣겠어? 그래도 형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랬다면 사람 한참 잘못 봤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난 그저 내 위치에 살 수 있는 걸 했을 뿐이고 난 어머님이 귀한 자산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절대 허투루 쓸 생각 없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한테 그런 말 계속 늘어나봤자 달라질 거 없다니까. 동서는 이번 기회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참 말귀 못 알아듣는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땡깡부려서 될 일 아니라니까. 나 동서한테 딱히 뭘 해줄 수 있는 능력자 아니야. 나도 그냥 며느리라고. 잘못했어요. 그런 말도 나한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아.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그것도 동서 스스로가 생각할 일이겠지. 아무튼 나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다른 방법 찾을 수밖에 없어. 멀리 안 나간다. 형님! 아, 이제 어떡해. 난 망했어. 얄미운 행동을 하며 득과 실을 확실히 따지던 동서는 시모가 가게를 운영하며 잘 되고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주 찾아오고 이것저것 선물 공세를 하며 갖은 아양을 다 떨던 위인이었습니다.
동서의 속내를 모르는 이들은 그 모습에 참하고 헌신적인 며느리로 봤겠지만 동서는 계산적이었고 시모에게 훗날을 기약하며 바라는 목적이 있었기에 한 가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며느리 입장이었지만 참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 그런 동서의 보여주기식은 시모가 몸이 안 좋아지고 가게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얻는 거 하나 없이 모든 정리를 하자 본심이 나왔습니다. 갈 길을 끊고 연락마저 뜸하던 게 명절이 되어 확실히 드러났죠. 시모는 이런 동서의 성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연을 끊겠다는 동서에게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되려 제게 주셨습니다. 시모가 오래전에 갖고 있던 작은 땅이 대박이 나면서 동서에게 보여주듯 모든 자산을 저에게 주겠다 선포를 한 거죠. 얌체 같던 동서는 그제야 진심이 아니었다며 눈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실언을 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동서의 본심을 알고 있다는 듯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되려 작은 아들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연을 끊겠다 했어요. 그러자 동서의 타겟은 저에게 맞춰졌지만 저 역시 동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와 맞지 않는 동서를 품기는 어렵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은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끌려만 다니던 서방님에게도 모두 전달이 되었고 결국 이혼으로 동서와의 연을 끝냈습니다. 다 자업자 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 여전히 시모와 잘 지내고 있고 물려받은 땅으로 인해 삶의 질도 많이 좋아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아직도 얼떨떨하긴 하지만 시모에게 진심이 잘 전달됐고 그런 마음은 결국 보상받듯 돌아오는구나 싶어 한 번씩 미소도 짓게 되네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착한 마음, 선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속설이 와닿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뭔가를 받았기에 더 잘하는 게 아닌 여태 해왔던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를 하려고 해요. 여유가 생긴 일상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행도 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구상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게 참 좋네요. 시모의 손맛과 노하우를 이어받아 저도 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끝을 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참 좋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기분 좋은 날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